빨간 머리 앤. 캐나다의 여성 작가인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입니다. 1908년도에 출판된 빨간 머리에는 소설이 출판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1억 부가 넘게 팔린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배경은 캐나다의 작은 주인 프라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섬입니다. 그곳은 작가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그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소설 속 주인공 앤의 모습은 번안 제목으로도 쓰였을 만큼 빨간 머리가 인상적이며 깡마르고 주근깨 투성인 소녀 앤셜리의 예쁘지는 않지만 생기 넘치고 상상력이 풍부한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미소 짓게 만드는 주인공 소녀의 몸과 마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 빨간 머리 앤. 그 사랑스러운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번리 마을에 살고 있었다. 길가에 오리나무와 귀걸이를 닮은 후쿠시아 꽃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집 앞에 개울이 가로지르는 매우 아름다운 집이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기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남의 일까지 거들어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타고난 살림꾼으로 집안일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 재봉 봉사회를 이끌었고 주일학교 운영을 도맡았으며 교회 봉사회와 해외 선교 지원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다. 매슈 커스버트는 어떤 얘기든 평생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다. 그런 매슈 커스버트가 한창 바쁠 오후 3시 30분 마차를 몰고 골짜기를 지나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하얀 칼라가 달린 가장 좋은 옷까지 빼입은 것을 보면 에이번리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분명했다. 게다가 밤색 앞마리 끄는 2인승 마차까지 탔으니 꽤 먼 거리를 간다는 뜻이었다.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했지만 열차가 지나간 흔적은 없었다. 매슈는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며 조그마한 브라이트역 호텔 마당에 말을 묶은 뒤 역사로 향했다. 긴 플랫폼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는 플랫폼 맨 끝에 쌓아둔 지붕 널판지 더미에 앉아있는 아이뿐이었다. 매슈는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눈길도 주지 않고 몸을 옆으로 돌려 되도록 빨리 지나쳤다. 만약 매슈가 아이를 봤다면 잔뜩 긴장했으면서도 기대감에 차 있는 몸짓과 표정을 알아봤을 것이다. 소녀는 그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어쩌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 앉아서 기다리는 중이었다. 매슈는 역장에게 35분 기차가 곧
도착하는지 물었다. 35분 기차는 이미 도착해 30분 전에 떠났지요. 하지만 커버스 씨가 올 거라고 어떤 승객이 아이 한 명을 내려놓고 갔답니다. 여자아이요. 저쪽 널판지 위에 앉아있을 겁니다. 아이, 여자아이가 아닌데. 난 남자아이를 데리러 온 겁니다. 남자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스 부인이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매슈가 멍하니 말했다. 글쎄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스펜서 부인이 저 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 제게 맡겼거든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는 11살 정도 되어 보였고 누런빛이 도는 볼품없는 회색빛 혼방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색이 바래고 납작한 갈색 밀짚 모자를 썼으며 모자 아래로 새빨간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따 등 뒤로 늘어뜨렸다. 작고 하얀 얼굴은 갸름했는데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도 크고 눈도 컸으며 눈동자는 햇살과 기분에 따라 초록색이 되었다, 잿빛이 되었다 했다. 다행히 매슈는 먼저 말을 거는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매슈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자리에서 일어나 햇볕에 그을린 야윈 한 손으로 다 해진 구식 여행용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 잡았다. 그리고는 유난히 또랑또랑하고 싹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초록 지붕집의 매슈 아저씨 맞으시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절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려고 해서요. 온갖 이유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오늘 밤까지 절 데리러 오시지 않으면 커다란 벚나무가 있는 모퉁이까지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밤을 새려고 마음먹었거든요. 매슈는 앙상한 작은 손을 어색하게 맞잡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굳혔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 아이에게 차마 착오가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 마릴라에게 말하게 할 작정이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따라오너라. 저쪽 마당에 말이 있어. 가방은 이리 다오.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무겁지 않아요. 가방 안에 제가 가진 걸 전부 다 넣었지만 무겁지 않아요. 아저씨가 오셔서 정말 기뻐요. 아저씨 집에서 아저씨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일 거예요. 전 지금껏 한 번도 가족이 없었거든요. 전 사람들이 참 좋아요. 고아원 사람들이요. 하지만 거기는 다른 고아들 말고는 상상할 거리가 너무 없었어요. 아이는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다 마차가 마을을 벗어나 가파르고 작은 언덕길을 내려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쪽 비탈길에 꽃이 만발한 벚꽃나무와 새하얗고 늘어진 자작나무들이 두 사람의 머리보다 1미터쯤은 위에 늘어져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치는 야생 자두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다. 아름답죠? 비탈에서 옆으로 뻗은 저 나무 말이에요. 온통 하얀 레이스를 단 듯 저 나무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신부 같잖아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요.
저도 꼭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전 예쁜 옷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예쁜 옷을 입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제가 눈부시게 차려입은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해요. 오늘 아침에 고아원을 나올 때 너무 창피했어요. 이 볼품없는 원피스밖에 입을 옷이 없어서요. 기차에 오르자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며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는데 제가 곧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어차피 상상인데 이왕이면 멋진 게 좋잖아요. 매슈는 자신도 놀랄 만큼 즐거워하고 있었다. 과묵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매슈는 자신에게 대꾸를 바라지만 않으면 상대방이 혼자 떠들어대는 것은 아무래도 괜찮았다. 하지만 어린 여자애와 함께 있는 게 즐거울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전 지금 하나만 빼고 완전히 행복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아이는 윤기 흐르는 양갈래로 따은 머리 한 가닥을 앙상한 어깨 위에 획 잡아채더니 매슈의 눈앞에 가져다 댔다. 빨간색이구나. 그렇지? 맞아요. 빨간색이에요. 맞아요. 빨간색이에요. 이제 제가 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머리가 빨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죽은 게 투성이인 것도, 눈동자가 초록색인 것도, 빼빼 마른 것도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제 얼굴빛이 장미꽃잎처럼 아름답고 눈동자는 보라색 별빛처럼 반짝인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는 다른 걸로 상상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이제부터 내 머리카락은 눈부신 까만색이다. 하지만 제 머리가 빨갛다는 생각이 잠시도 사라지지 않아서 가슴이 찢어져요. 이건 아마도 제 평생의 슬픔이 될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매슈는 약간 어질어질하고 얼떨떨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소풍을 갔다가 한 아이의 꿰매 넘어가 회전 목마를 탔던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마차는 언덕마루를 넘어 달려갔다. 꽤 어두워진 뜰로 마차가 들어섰고 포플러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살랑거렸다. 전 재산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을 꽉 움켜쥔 아이는 매슈를 따라 집으로 들어섰다. 마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매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추었다. 오라버니, 저 아이는 대체 누구예요? 남자아이는 어디 있나요? 마릴라가 버럭 소리쳤다. 남자아이는 없었어. 이 아이뿐이던데. 매슈는 아이에게 고개짓을 하다 아이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남자아이가 없다니요.
남자애가 오기로 했잖아요. 스펜서 부인한테 남자애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마릴라가 완고하게 말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대화를 듣던 아이의 얼굴에서 생기가 싹 가셨다. 어떤 상황인지 깨달은 것이다. 아이는 소중한 여행 가방을 툭 떨어뜨리더니 한 걸음 성큼 내디디며 두 손을 꽉 맞잡았다. 저를 원치 않으시는군요.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필요 없으신 거죠? 이제껏 절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오래 갈 리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절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쩌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식탁 옆 의자에 앉아 두 팔을 식탁 위에 털썩 얹고는 얼굴을 묶고 펑펑 울기 시작했다. 마지못해 마릴라가 어설프게 말문을 열었다. 뭐 이런 일로 그렇게까지 울 건 없단다. 자, 이제 그만 울어라. 오늘 밤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하진 않을 테니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볼 때까진 여기서 지내도 좋아. 그래, 너 이름은 뭐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앤셜리예요. 그래, 앤셜리. 우리는 매슈 오라버니를 도와 밭일을 할 남자아이가 필요하단다. 우리한텐 여자아이가 쓸모없어. 모자 벗어라. 모자와 네 가방은 현관 탁자 위에 올려두마. 마릴라는 촛불을 켜고 앤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앤은 힘없이 마릴라 뒤를 따라가다 현관을 지날 때 탁자에 두었던 모자와 여행 가방을 집어 들었다. 복도가 놀라울 만큼 깨끗했지만 곧이어 들어선 지붕 밑 작은 다락방은 그보다 더 깨끗했다. 마릴라는 다리가 3개 달린 네모 탁자에 촛불을 올려놓고 이부자리를 내렸다. 그래, 잠옷은 있지? 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앤, 잘 자거라. 앤은 하얀 얼굴과 커다란 눈이 이불 밖으로 불쑥 내밀었다. 오늘 밤이 제 인생에서 최악의 밤인 걸 아시면서 어떻게 잘 자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앤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사라졌다. 오라버니, 내가 내일 마차를 타고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저 아이는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 되고요. 마릴라는 화를 삭히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래야겠지. 매슈는 내키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래야겠지라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글쎄다. 저 애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렇게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데 돌려보낸다고 하니 안 됐잖니. 아니, 매슈 오라버니, 저 애를 데리고 있자는 말은 아니시죠? 글쎄 뭐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애를 키우는 건 어렵겠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 애를 키워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 애가 참 재미있는 아이야. 집에 오는 길에 아이가 한 말들을 너도 들었으면 좋았을걸. 매슈는 침실로 들어갔다. 마릴라도 그릇을 치우고는 결심을 굳힌 듯 얼굴을 찌푸리며 침대로 갔다. 위층 동쪽 지붕 밑에서는 사랑에 굶주린 외롭고 쓸쓸한 아이가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잠이 깬 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갈피를 잡지 못한 눈으로 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애는 침대에서 팔짝 뛰어내려 창가로 뛰어가 창문을 확 밀어 올렸다. 와,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예쁜 곳이 또 있을까? 아름다운 것을 살아가는 애는 그 모든 풍경을 허기진 듯 바라보며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어린 몽상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마릴라가 들어와 있었다. 앤,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았구나.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정말 눈부시지 않아요? 애는 한참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이곳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해도 초록 지붕집에 개울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할 거예요. 상상은 이제 그만하고 옷 입고 내려오너라. 아침 차려놨어. 애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요령 있게 움직일 줄 아는 아이였다. 머리를 빗고 세수를 마치고 옷까지 단정하게 입고는 마릴라가 시킨 것을 다 했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왔다. 애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씩씩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은 배가 많이 고파요. 화창한 아침이라 정말 기뻐요. 하지만 전 비 내리는 아침도 정말 좋아하지요. 아침은 어떤 아침이든 다 신나지 않나요? 앤, 제발 부탁이니 입 좀 다물어라. 조그마한 아이가 정말이지 말이 너무 많구나. 애는 곧바로 고분고분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누가 이런 아이를 집에 두고 싶어 할까? 그런데도 매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 한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마릴라는 매슈가 지난밤의 마음 그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할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애는 몽상에서 깨어나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니? 마릴라가 미덥지 못한 말투로 물었다. 그럼요, 저 잘해요. 애는 능숙하게 그릇을 씻었다. 마릴라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일솜씨가 야무지다고 생각했다. 오라버니, 오늘 오후에 내가 마차를 좀 써도 되겠죠? 마릴라가 물었다. 매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딱한 눈으로 앤을 바라보았다. 마릴라는 그 눈길을 가로채며 단호하게 말했다. 화이트 샌즈로 가서 이 일을 해결하고 와야겠어요. 앤을 데려가면 스펜스 부인이 저 애를 당장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겠죠. 매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달리자 마릴라는 뒤를 돌아보았다. 마릴라의 화를 돋운 매슈는 문에 기대어 아쉬운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앤이 비밀을 털어놓듯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있잖아요. 저는 이 길을 즐겁게 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마음을 정말 단단히 다잡아야 하지만요. 이 아름다운 길을 달리는 동안에는 고아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하려고요. 분홍색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색 같지 않으세요? 전 분홍색이 정말 좋은데 분홍색 옷은 못 입어요. 머리가 빨간 사람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해요.
혹시 어릴 때 머리색이 빨갰는데 나중에 커서 다른 색으로 변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없단다. 너도 그럴 것 같진 않구나. 마릴라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휴, 희망이 또 사라졌네요. 내 인생은 희망을 묻는 묘지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온 말인데 전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로 절 위로해요. 마차는 쉬지 않고 달렸다. 네가 태어난 곳은 어디고 나이는 또 몇 살이니? 지난 3월에 11살이 되었어요. 코바스코샤주에 있는 볼링브룩에서 태어났고요.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사시지 못하셨어요. 열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고작 3살 때 일이었어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흘 뒤에 아빠도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고아가 됐고 토머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절 어찌해야 할지 고민했대요. 결국 토머스 아주머니가 저를 맡으셨는데 제가 8살 되던 해에 토머스 아주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전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지요. 아이가 가엾다는 생각이 불쑥 마릴라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얼마나 굶주린 삶을 살았을까. 진짜 집이 생겼다며 그토록 기뻐하던 것도 이해가 갔다.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앤에게는 딱한 일이었다. 매슈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아이는 착해 보이는 데다가 가르치는 맛도 있을 듯했다. 두 사람은 머지않아 목적지에 도착했다. 스펜서 부인은 화이트 샌즈만에 있는 커다란 노란 집에 살고 있었다. 인자해 보이는 스펜서 부인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을 하고 현관으로 나왔다. 어머나 세상에, 오늘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가워요. 잘 지냈니, 앤?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앤이 웃음기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릴라가 말했다. 스펜서 부인, 뭔가 착오가 생겨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쭈러 왔어요. 오라버니와 제가 부인께 부탁드린 건 남자아이였거든요. 아이, 그럴 리가요. 분명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유, 어쨌든 우리 잘못입니다. 중요한 부탁인데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네요. 어쨌든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바로 잡아야겠어요. 아이를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도 될까요? 마릴라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받아주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굳이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글쎄, 어제 블루의 부인이 집안일을 도와줄 여자아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 집이 워낙 대가족이라 일할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애니 그 집에 딱이겠네요. 하늘의 뜻인가 봐요. 스펜서 부인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대답했다. 마릴라는 이 일이 그다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반갑지 않은 고아아이를 내보낼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마릴라도 블레의 부인을 본 적이 있었는데 블루의 부인이 성미가 고약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으며 아이들은 버릇이 없고 툭하면 싸움질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마릴라는 앤을 그런 고약한 여자에게 보내려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때 때마침 블루의 부인이 스펀스 부인의 집으로 들어왔다. 블루의 부인, 때마침 잘 오셨어요. 문제가 바로 해결됐어요. 앤이 블루의 부인을 바라보았다. 매서운 얼굴에 날카로운 눈을 한 여자의 집에 가야 한다는 걸까. 앤은 목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스펜서 부인이 말을 이어갔다. 블루의 부인, 어제와 마음이 같으시다면 이 아이가 부인 댁에 딱 맞을 듯한데요. 블루의 부인이 앤에게 눈길을 확 던지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캐물었다. 나이며 이름이며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 물었다. 강단 있어 보이는구나. 그래. 좋아요. 내가 이 애를 데려가도록 할게요. 갓난아이가 얼마나 보채는지 애 보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괜찮으시면 지금 바로 데려가고 싶은데요. 창백해진 앤의 얼굴을 보고 마릴라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군요. 오라버니와 제가 이 아이를 확실히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진 않았는데요. 사실 오라버니는 아이를 데리고 있을 마음도 없지 않아요. 제가 온 건 단지 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였어요. 아이는 제가 다시 집으로 데려가서 오라버니와 상의해보고 그 후에 결정 내리는 것이 좋겠어요. 앤의 얼굴은 새해가 돋는 아침처럼 점점 밝아졌다. 블루의 부인과 스펀스 부인이 밖으로 나가자 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릴라에게 달려갔다. 아주머니, 정말로 제가 초록 지붕집에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앤, 아직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 어쩌면 블루의 부인한테 널 보낼 수도 있지. 마릴라가 심사가 편치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주머니와 같이 사느니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 아주머니는 꼭 송곳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앤이 격정적으로 말했다. 마릴라는 웃음이 나오려고 했지만 그 말을 꾸짖어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고 엄하게 말했다. 앤, 자리에 얌전히 앉아 입 다물고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거라. 노력할게요. 뭐든 하라고 하시는 대로 노력할게요. 절 보내지만 않으시면요. 그날 저녁 초록 지붕으로 돌아오니 매슈가 오솔길 앞까지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마릴라는 멀리서부터 매슈를 알아보았고 그 이유도 짐작했다. 일단 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보면 매슈가 안도의 표정을 지을 게 뻔했다. 하지만 마릴라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다가 매슈와 같이 우유를 짤 때에야 앤이 살아온 이야기며 스펜서 부인과 나눈 대화 등 간단하게 들려주었다. 블루엣이라는 그 여자한테는 아끼는 개 한 마리도 주지 않을 거야. 매슈가 평소와 달리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마릴라도 그 부분은 인정했다. 오라버니 그 애를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키우든지 결정해야 해요. 오라버니도 아시다시피 난 여자아이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엉망진창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할게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이가 여기서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슈의 수줍은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어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마릴라. 저 애는 정말 재밌는 아이야. 마릴라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 다음 날 오후까지 앤에게 초록 지붕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대신 오전 내내 앤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며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정오쯤 되어 앤이 영리하고 말을 잘 들으며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고 빨리 배운다는 결론을 내렸다. 점심 설거지를 마친 앤은 어떤 나쁜 소식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정으로 불쑥 마릴라 앞을 가로막았다. 앤은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애원하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제발 저를 돌려보낼지 말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이제 말해주는 게 좋겠구나. 미슈 오라버니와 나는 너를 데리고 있기로 결정했단다. 네가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말이야. 어머나, 눈물 나요.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거예요. 아니, 기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요. 정말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애는 사과꽃을 한아름 꽂아놓은 단지에 카드를 기대 세웠다. 사과꽃은 애니 식탁을 장식하려고 꺾어놓은 것이었다. 마릴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 눈으로 꽃장식을 쳐다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애는 양손으로 턱을 괴고 몇 분 동안 조용히 주기도문만 열심히 외울 뿐이었다. 애는 사과꽃이 꽂힌 꽃병을 살짝 기울여 봉긋 올라온 분홍 꽃눈에 입을 맞추고는 다시 얼마간 열심히 기도문을 외웠다.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에이번리에서 마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게 평생 제 꿈이에요. 과수원집에 사는 다이애나라고 아마 네 또래일 게다. 아주 착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네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애는 사과꽃 사이로 마릴라를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였다. 다이애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는 빨간색은 아니겠죠?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애는 손가락 끝에 2번 입을 맞춰 벚꽃 너머로 날려보내고 양손으로 턱을 괜 채 화려한 공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